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돌파 A플랫 276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정 과장입니다. 전두입니다. 알렉성입니다. 아, 오늘 예고 안 나갔나요?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안 나갔겠죠 뭐. 자, 오늘은 영화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을 하겠습니다. 네. 화제작이 될 줄 알았지만 정말 조용히 묻히는 듯한 느낌 아닌가요? 그래도 뭐 선방했던데. 아니 2주차 만에 2위로 떨어지더라고. 뭐 그런 정도면은 마블의 어떤 영광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확실히 동양 사람들이 동양을 안 좋아해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막상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는 오리엔탈리즘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자, 어쨌든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댓글 읽어봅시다. 먼저 네. 자, 로켓단 간부님, 자, 타이의 다이다이 시리즈 너무 재밌네요. 대망은 농공 행상이 너무 잘못되었는데요. 밑에 사람들의 의욕을 꺾어버리네요. 대망은 좀 그렇지. 그 얼마나 걔가 빡쳐하냐 버니. 타이를 응원하잖아. 제발 좀 물리쳐라. 다이의 다이다이. 그 다이다이는 우리만 쓰는 말 맞지? 일본에서 안 쓰죠? 그런 말 없죠? 일본에서 모르겠는데요? 그런 말을 쓰진 그래요? 않을 것 되게 같은데. 일본어 같은데 다이다이 뜻이야. 그럼. 그러니까 대자인 것 같아. 대결할 네. 때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런 말은 안 쓰는 것 같아서 다찌마리는 뭐 이렇게 하지. 그건 영화에서만 쓰는 말인가? 다찌마리 몰라요 또? 다찌마리? 다찌마리라고 해서 영화에서 1대1이나 이런 액션 씬 찍는 거를 다찌마리라고 하거든. 그래서 다찌마리가 나온 거야. 약간 그 말장난식으로 한 거지. 지들만 아는 용어로 지금 제목을 했단 말이야? 아니, 그 아직까지도 영화 쪽에서는 그걸 다찌마리라고 해. 뭐 그런 게 있지. 아는 다 있잖아. 사람은 모든 있겠구나. 분야의 그런 일본어들이 아직도 깊숙이 개입해 있어가지고 있죠. 잡지나 영화 쪽 뭐 이런 데 엄청 많습니다. 내들 건설 쪽도 가르쳐주잖아. 그렇고. 예. 제이크 아빠님이 일본 유학 시절 어학교에서 교칙으로 금지한 알바 중에 스나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유학초 살던 기숙사에 있는 동네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왜 금지하나 했더니 단순히 술집이라서 그런가 했지만 얼마 후 같은 어학교에 다니는 여자 하나가 몰래 스나크에서 알바를 하는 걸 알았고 가부키초 러브호텔 골목에서 아버지 뻘 돼 보이는 아저씨와 손잡고 걸어다니는 걸 보고 어느 정도 납득을 했었다는 점점점. 그러니까 그냥 술집이야. 대화하고 그래서 뭐 친해지면 갈 수도 있는 거지 뭐. 스나크요 러브호텔이야. 둘 다. 스나크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드라마에서 본 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좋게 표현된 거 실제로는 좀 더 아니 그냥 그런 대로 난 알고 있어. 뭐 거기서 뭐해? 이게 접촉이 있고 그런 데는 아니야. 하지만 눈이 맞고 뭔가 합의가 되면 갈 수 있는 거. 됐어. 다음에 가봐. 아니 외국인은 일본을 해야지 가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데. 그냥 나가 몸에 대화로 합시다. 아 나도 그 밑에 그래서 왜 스낵이라고 할까요라고 녹두장군님이 남겨주셨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요. 아 그러니까 가볍게 먹는 음식이 스낵이잖아. 그래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바라고 해서 그냥 스낵바를 해서 스나쿠가 된 게 아닐까. 그래서 어디를 가도 굉장히 우리가 일본 소도시를 가서 이런 데 있을까 싶은데 스나크들이 다 있더라고. 써 있나? 그렇게 스나크라고? 네, 써 있어요. 스나크라고. 스나크라고 써 있고 이제 SNACK 이렇게도 써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데 있겠지 뭐 사람 사는 데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나라 옛날 다방 느낌. 아 그래요? 나는 오히려 그 술집 그런 골목 가면 2층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밖에 돼 있고 무슨 토크바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맞아. 그게 약간 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라고 말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선빵을 치면 안 되지. 필승. 그리고 아재갬성님이 그 DP 편에 남겨주셨는데요. 원작도 보고 드라마도 봤는데 짬 안 되던 때가 자꾸 떠오르네요. 지금도 가혹행위한 양반들 네임이 또렷하게 아주 또렷하게 기억나는 걸 보면 거기서 안 죽고 살아남은 게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이름들 중에 한 명은 상암서 마주쳤는데 인사만 하고 도망가더군요.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죠. 원래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고 하잖아. 나중에 다 벌 받을 겨. 무웅입니다 님이
별 중요하지 않지만 요즘 방탄은 철모가 아니고 플라스틱 재질 같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잉. 그래서 나는 철모라고 네가 썼잖아. 네. 그래 철모라는 말을 안 써. 아 그래요? 이거 왜냐면 철로 안 돼 있거든. 아, 그래요? 철로 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무겁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더만. 아니 그러니까 방탄모거든. 그래서 나는 그게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네. 철모? 철이 된 게 있나? 뭐 당연히 어디서 그거 무거워서 어떻게 쓰고 다녀? 예전에 쓰고 한 다녔잖아. 2차 대전쯤엔 쓰고 다녔겠지 뭐. 뭐 아유 맞으면 죽어. 그거 못 봤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방탄모에 총알이 딱 맞잖아.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그걸 벗고 오 여기 총알 맞았어 했는데 그 다음에 머리에 맞죠. 바로 그 순간. 뭐 그런 것만 잘 기억하고 있어. 사람 죽는 것만 기억해. 아니 재밌잖아. 이게 운명이라는 게 그 한번 피해 갔는데 그걸 벗고 와 하다가 죽는 게. 자 을지마사 76님 96군번 27사 수색 때 제대했습니다. 현실은 DP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수색 때. 근데 10 전투 비행단에 비슷한 시기에 입대한 친구가 자기네는 구타도 없고 편하게 지낸다고 그것도 2등병이 그 소리에 공군으로 지원 갈 걸 엄청 후회했습니다. 다만 복무 기간이 30개월이라 길긴 했어도 그래도 26개월 만기 전역 후 수원으로 면회 갔더니 자긴 4개월 남았다고 억울해하더군요. 저희 때만 해도 공군이 나름 지원율이 높았습니다. 시험도 보고. 그래 시험 보고 갔는 거야. 정과장 시험 봤어요 그때? 당연하지 우수한 성격으로 올라갔지. 뭘 시험 봐요? 근데 공군을 가면은? 상식. 길가메시 막 이런 거. 아 우리 퀴즈보다 쉬워. 아 진짜? 아 발로도 풀 수 있는 문제. 아니 그러니까 발은 좀 무리고 그냥 손으로 적당히 이제 신경 쓰면 풀 수도 있어요. 잘 되더라고. 아나 그 정과장 아니, 그럼 갔다고 이것도- 그래서 되게 만만하게 봤는데 또 그런 데였구나. 힘들어 거기 들어가기. 오로라 네쇼님이 272화 DP 두 번째 편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덕후메탈 72님 안녕하세요. 덕업상군 때부터 뜨문뜨문 들어와 쌓인 회차들을 들으며 작업하곤 했던 만화가 지망생입니다. 몇 달 전에 군대를 제대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강 기자님이 말씀하신 군대에서 뭔가를 배웠던 사람한테 선입견이 있다는 말이 크게 공감이 됐습니다. 그봐. 자, 제가 있던 동안엔 범죄 수준의 부조리는 없었지만 누구한테 배우기라도 한 듯이 어느 정도 부조리는 있어야 한다는 말이 병사들한테 돌던 곳이었어요. 집단에서 영향력이 없는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저런 식이니 한순간도 맘 편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군인들이 환장하는 군대 컨텐츠의 주류가 패급설인 것도 불편한데 거기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너도 군대 만화 그리면 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 종합적인 것들이 너무 꼴배기 싫었어서 전 군대 컨텐츠 보기도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DP도 작품을 직접 감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대체로 지난 방송들을 몰아듣다 보니 많이 뒷북인 것 같아 댓글을 못 달았는데 이번엔 어쩌다 아다리가 맞아 댓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뭐 뒷북이어도 남겨주세요. 그러게요. 우리 다 있잖아. 옛날 생각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것도 또 찾아 듣게 되더라고 옛날 거 나는. 10화 이후로 들으세요. 꼬랑 코가 뭔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저번에 남겨주신 거 있었잖아. 무속이 나올 네네네. 때는 그런 것도 있었고. 만화가 지망생이시군요. 나중에 저희 한번 그려주세요. 굳이 왜? 아니, 뭘로 그리실까 우리를? 상상으로 이 사람은 이럴 것 같다 뭐 이런 거. 군대 패급설보다 못한. 차라리 B급을 그리겠습니다 그러시는 거 아니겠지? 그렇지. 아무튼 뭐 제대하셨으니까 너무 다행이고 좋은 만화 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군대 얘기 말고. 그리고 게으름님이 저는 18군번 꼬맹이인데요. 저도 1950년, 60년대 수통을 썼던 걸로 기억해요. 실제로 여러 번 헹궈서 사용했습니다. 18공번이면 2018년 아니야 이거? 설마 1918년 아니겠죠? 와 근데도 아직도 이거 쓴다고? 아니 근데 그 수통이 스테인레스도 아닐 거 아니에요. 다 녹수로 있고 막 그럴 거잖아요. 아니야 플라스틱. 아 플라스틱이에요. 강화 플라스틱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거지. 그래도 더럽지. 뭐 그렇겠지 뭐. 그 순간 누가 그거 썼는지 알고 어디다 굴른지 알고 그걸 아직도 쓰냐. 일단 1950년대 수통이면 한 100명쯤의 타액이 그 안에 섞여 있지 않을까 뭔가. 배급한다도 그 침대 다 어디 갔냐고. 이런 것도 못 바꿔줄 정도니까 문제가 되게 많은데 아직도 아무도 신경 안 쓰지. 사실은 국방부가 DP 요거 나왔을 때 무슨 성명문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도만 얘기했어도 이거 좀 뭔가 과장했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야. 진짜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못 하고 사실 수통을 교체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했어도 굉장히 호응을 받았을 텐데 안타깝죠. 네. 자 여기까지 읽어보고 오늘 샹치와 텐링즈의 전설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먼저 작품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작품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즈 4의 두 번째 영화죠.
첫 번째 블랙 영화는- 위도우 다음이죠. 네. 둘 다 솔로 영화네요. 그쵸. 결국은 이제 새 영웅들을 등장시키는 듯한 느낌. 사실 블랙 위도우는 퇴장에 더 가까웠지만 블랙 위도우 2가 나왔거나 2대째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그리고 감독은 조금 보니까 뭐 브리라슨 주연의 예전에 뭐 쇼텀 12라고 하는 영화를 제작했던 감독인데 데스틴 크리튼이라고 하는 분인데 액션 영화가 이번이 처음이래요.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그래도 액션은 좀 잘 뽑지 않았나 생각은 좀 드는데. 무술 감독이 있겠지. 누구야? 그쵸. 성룡 스턴트 팀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끝났지 뭐. 그래서 너무 익숙한 액션이었어 다. 그리고 영화는 2021년 9월 1일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봉했고 누적 관객 수는 159만 명. 이건 이제 9월 23일 기준인데요. 그 정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 되게 미미하지 않나? 그래도 159만이면 그게 평타는 친 거 아닌가? 뭐 요즘에 제일 많이 봐오면 300만 정도인 것 같아요. 그치. 그런 거 치면은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손해 보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마블이 뭔가 강력한 거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 수치에서도 있는 것 같아. 한국의 마블 사랑이 이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지. 그래도 보러 갈 것 같은 느낌 아니었나요? 아무튼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유명한 그 양조위, 아시아에서만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조위 양자경이 참여했죠. 그리고 그 마블 최초로 아시안 슈퍼 히어로가 이제 단독으로 영화 주연으로 나왔다. 그런 의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시아인이 주연으로 나선 영화긴 하지만 우리 진짜 아시아인이 봤을 때 뭐 그런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영화들이 있지. 그 어떤 홍콩 영화의 향수를 직접적으로 막 투영해서 만든 영화라는 거 분명해. 근데 우리는 되게 흔하게 봤던 영화고 예전 팬이라면 더 즐겁게 볼 만한 구석은 있었어. 그런데 이게 정말 어떤 뭐 동양의 뽕을 채워준다 이런 느낌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이거는 되게 블랙팬서가 미국에서 흥행 1위 찍고 한 거랑 되게 다른 느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얘기를 하자면 이건 동양 뽕이 아니라 중국 뽕에 되게 가깝고 거기서 더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중국계 미국인들 뽕이 확실히 많더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의도한 것과는 달리 되게 타자화돼서 보여. 아직까지도. 그런 면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뭐 대단한 강점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뭐 어벤져스로 뭉친단 말이야 얘네들이. 샹치가 갈 거 아니야. 그러겠죠. 그럼 거기서 또 백남들 따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우선 들더라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먼저 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너무 단독 뭐 이런 세계처럼 좀 보인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거 중국에서는 상영 금지 처분도 받았잖아요. 이 영화 자체가. 그렇죠. 이게 중국 영화라기보다는 진짜 중국계 미국인들을 위한 영화에 더 가까우니까. 나는 그 무협지에서 나오는 그런 중국, 그 가상의 중국을 왠지 그린 듯한 느낌이 굉장히 그런 게 강했던 것 여기 아예 직접적으로 그 도입을 했죠. 네. 그런 가상 세계가 있는 거고 차원 넘어 뭔가를 막고 있는 듯한 어디 숨겨진 듯한 그런 뭐 마을이 있는 것처럼 묘사를 했잖아.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현대의 무림이 있다면은 뭐 이런 모습이 아닐까? 아니 그런 모습 그대로 그냥 반영을 했죠. 그래서 그 마을에 가면은 그 중국 판타지에 등장하는 뭐 그런 동물들이 다 있잖아. 같아요. 기린도 있고 용도 있고. 용도 있고 뭐 근데 불사조도 있더라고. 뭐 불사조도 네. 있죠. 동양에 있는 개념 아닌가? 피닉스가 아니지. 데스카 오사무의 그 불새 거기 보면 뭐 있지. 뭐 히노토리라고 해서 뭐 그런 존재들이 있었던 거고. 해태도 나오잖아 거기. 아 맞아. 맞아요. 해태도 나오지. 걔는 뭐야? 그 얼굴 없는 애는? 목 없는 돼지? 돼지? 나르는 목 없는 돼지. 아니 그건 얼굴 그냥- 없는 털복숭이. 그냥 마스코트죠. 마스코트. 아니 그것도 어디서 봤는데 뭐 중국 어떤 뭐 신화에 나오는 아. 그런 동물을 모티브로 했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어떻게 찾았대? 아무튼 뭐 근데 그런 게 저는 있더라고. 그거 맨 처음에 봤을 때 왜 예전에 진짜 오리인가를 머리를 잘랐는데 살아가지고 아. 한참 길렀다는 얘기 있잖아요. 누가? 머리를 오리. 잘라서? 오리인가 닭인가가 머리가 잘렸는데 살아 있었대요. 그래서 식도에 직접 음식을 넣어줘가지고. 아, 그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실화로. 그런 동물인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씨 좀 잔인한데? 뭐 하여튼 그런 건데 뭐 거기 가니까 가족들이 있더라. 뭐 이런 거고. 삐삐 하는 그런 느낌. 삐삐였나요? 아니 그 목이었는데 소리는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야 도대체? 똥구멍으로 내는 겨. 아씨 그래. 더럽다. 성대가 꼭 거기 달려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신화 속의 동물이니까. 뭐 에스오렌 뭐 성대가 있어 소리가 나니? 가족끼리 삑삑 구는 거지? 아 방송 아주 좋아.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캐릭터 보면은 이 외누 이제 양조위가 이제 역을 했는데 아 멋있어. 그래서 맨 위에 배치했지 주인공 같아가지고. 주인공이죠. 주인공이죠. 주인공이지. 주인공.
그런데 헐리우드 영화에서 양조위가 나온 적이 있나요? 내 기억에는 없었던 것 썼던 것 같아요.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나요? 홍콩 영화에서 당연히 많이 나왔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중국, 뭐 홍콩,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할리우드 가서 굉장히 쩌리형 맞는 거 되게 많이 봤잖아. 이연걸 이연걸은 그래도 주연급까지는 빌런 올라갔지. 주연급까진 갔었지. 뭐 하여튼 그런 정도인데 뭐 그러지 않을까 했지만 진짜 여기서는 뭐 진 주인공 같은 느낌이 있지. 비밀단체 텐 링즈의 수장이죠. 이게 뭐 되게 뭐 암살도 하고 뭐 스파이짓도 하는 그런 단체 같은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외누가 불로장수 그 링의 힘으로 불로장수를 하죠. 그래서 뭐 여기를 보면 나이가 한 1000살 이상인 것처럼 나오고 근데 그 와중에 한 여자만 이제 사랑을 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불사를 잠깐 포기했던 그런 기록이 있죠. 한 여자만 했겠어. 그동안 하다가 이제 진짜 이야. 짝을 만난 거지. 찐 사랑을 만났다. 그런 거지. 그 사이에 잠깐 스쳐지는 건 다 무시하고 불로 장수라기보단 불로 불사 아니에요? 그런가?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링을 잃어버리니까 그때 이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보이죠. 네. 자 그리고 주인공인 샹치. 시모리우 배우가 연기를 했고 네. 재밌죠. 시모리우는 중국계 캐나다인이에요. 그래서 뭐 김신의 편의점에서 유명해졌고 이제 그걸 본 감독인지 제작자인지가 이제 뭐 캐스팅을 했다. 케빈 파이가 했다는 얘기가 있지. 그래서 여기 왔는데 사실은 우리한테는 그렇게 익숙한 배우는 아니었어. 그렇죠. 뭐 김신의 편의점을 보지 않았다면은. 근데 뭐 캐나다 쪽에서는 워낙 인기 시트콤이었고 뭐 최근에 이제 그 백남들이 또 마음대로 이제 제작진들이 그걸 접어버려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기 출연한 사람들은 다 동양인이고 한국인들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네들이 다 이해했다는 듯이 뭐 시나리오도 짜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조언을 해도 뭐 들어먹지 않고 뭐 반발도 하고 뭐 그랬겠죠. 뭐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에이 그만두자 하고 이제 엎어버렸대. 아. 제작진들의 어떤 일방적으로 엎어버렸다고 해서 약간 논란이 있었죠. 아무튼 시무리우가 그래서 외누의 아들이고 7살부터 무술을 수련한 고수다. 뭐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 친구 KT 여기는 이제 아쿠아피나가 역을 했죠. 샹치의 10년지기 절친으로 나오고 굉장히 머리가 좋은 수재인데 주차 요원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오죠. 그리고 굉장히 뭐 운전을 잘하는 것처럼 나오고 스피드 광으로. 이 역할이 진짜 잘못하면은 완전 민폐잖아요. 그렇지. 대부분 영화에서 꼭 사고치고 다니는 캐릭터. 그렇지. 근데 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그게 다 무색하고. 아 그리고 귀엽고. 기능도 있었어. 네. 운짱이잖아. 네, 네. 뭐 운전은 다 혼자 하더만.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 역할도 있었고 아카피나가 뭐 이런 어떤 감초 역할은 되게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네. 근데 얘를 마지막에 웡이 데려간 이유는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왜 데려간 거야? 운전을 잘해서 그게 필요해? 막 다 날아다니는 새끼들이. 아니 화살 잘 쏘죠. 잠깐 그럼 얘가 혹시 호카이? 호카이 뒤를 이을 수도 있어. 아, 뭔 소리야 지금 호카이 이제 드라마 나오는데 거기까지 안 죽었잖아. 왜 죽은 것처럼 말해 다들. 아니 그 2대째 뭐 훈련시키는 얘기가 이제 그 디즈니 플러스에 나온다고 하죠. 그게 뭐. 아카피나야. 얼굴 벗으니까 아카피나요. 아 지랄마. 네 그리고 이제 샤링 이제 외누의 이제 딸이죠. 샹치의 여동생인데 이 외누가 굉장히 가부장적이라서 무술을 안 가르쳐 얘한테. 근데 혼자 몰래 눈대중으로 다 배웠어. 혼자서. 그리고 엄마가 뭐 가르친 걸로 나오죠 나중에 보니까. 네. 독학으로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는 없지. 아니 그리고 실제로 이 배우가 여기서 무술 감독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했다고. 아 그래? 네. 아 왜 눈이 맞았다고 해? 그럼 뭐가 그럼 뭐가 맞아? 아 마음이 맞았다. 마음이 통해서. 그렇다. 자 이제 캐릭터 얘기를 하자면은 이 단발머리 이렇게 했잖아. 똑단발. 근데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면은 분명히 뭐 빨간색이나 보라색 같은 브릿지를 넣거나 전체 뭐 그런 색깔로 했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지. 그치. 그래. 근데 그냥 까만색으로 해서 아주 놀라운 발전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양쪽- 아이고 놀라워라. 그러니까 그 헐리우드 놈들이 항상 동양인 여자들을 그런 식으로 다뤘으니까 뭐 그러지 않아서 좀 다행이다. 하지만 똑단발을 굳이 했어야 됐나? 그나마 양조위랑 요 배우 이제 장멍월이라고 하는 중국 배우인데 그 찐 아시아인이 있어서 그런 거 막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정도 힘이 됐을까요? 조언은 해줬겠지. 이게 절대 이러지 않는다고. 막 브릿지도 넣어야 돼.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 그렇겠지. 어쨌든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뭐 기타 뭐 외누의 신복들 좀 나오는데 뭐 레이저피스, 데스딜러 다들 이름이 있는 뭐 빌런이더라고요 원래는. 근데 여기서는 대충 이름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냥 넘어갔어요. 레이저 피스트는 나오죠. 레이저피스 나왔나? 그 차에다가 지 이름도 써놨잖아. 레이저 피스트에서 RAZR 해서.
그 면도칼 주먹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내 차 타고 갔다고 막 그러잖아. 맞아. 쥐 이름 써놨으니까 그거 딱 걸린 거지. 진짜. 아무튼 뭐 그렇고. 사실상 걔가 걔였다 근데. 그렇지. 근데 초반에는 굉장히 좀 좋은 액션을 보여줬던 것 버스 같아요. 안에서 하는 네. 거. 근데 그거 아니 쌍칼 쓰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왜 멀쩡한 한 팔을 또 날리는 거예요? 아빠 이거 날리긴 그렇잖아. 아니 들고 싸워도 되잖아. 멋있잖아. 위치가 안 이게 맞잖아요. 두 꺾고. 개가. 아니 왜냐면 저거 쌍칼 썼으면 금방 죽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 아 그렇긴 하지. 그래서 샹치를 위한 저거는 뭐 한손검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프롤로그가 시작이 되면 어머니가 이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죠. 초원에서 뭐 텐링즈 군대랑 뭐 옛날 약간 아랍권 군대 같았는데 걔네들이랑 막 대치해가지고 싸우고 외누가 돌격해서 무쌍 찍고 그리고 다 정복해가지고 무슨 왕자 같은데 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게 예고편에 많이 나와서 본 장면이긴 하지만 원래 텐링즈가 마블 쪽에서는 정말 반지였죠. 그래서 아이언맨 시리즈에서 만다린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텐링즈를 끼고 있었지. 물론 이 배우 가짜였고 여기서도 이제 다시 등장을 하죠. 네. 벤 킹슬리가. 아무튼 그런데 마치 그 팔뚝에 끼고 싸우는 것처럼 했어. 네. 이게 어쩔 때 보면 너무너무 강력한 것 같은데 어쩔 때 보면 그렇게 안 세 보인단 말이야. 그냥 허공에 대고 막 호적대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게 10개를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무술들을 좀 보여줬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뭐 그냥 그 정도의 무기라고 생각했지만 마지막에 쿠키 영상에서 네.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초과학으로 만들어진 그런 무기처럼 묘사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힘을 굉장히 많이 실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치 인피니티 스톤을 대체할 만한 뭔가처럼 암시를 주고 끝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다룰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담은 무기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굉장히 많은 변형을 했지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많이 봤지. 어디서 봤냐? 콩호스를? 그렇죠. 쿵푸어스를 비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영화인 것 같아. 일단 샹치의 방에 쿵푸어스 포스터가 걸려 있어요. 그 주성치가 이렇게 하이킥하고 있는 그 실루엣 있는 포스터 있지. 그게 붙어 있더라고. 그리고 이 고리 끼고 싸우는 게 거기 만두집 아저씨가 그거 하는 거 있었잖아. 멋있었지. 물론 날리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뭐 저런 방식의 무술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이제 보여준 거 아니야. 그게 원래 전통적으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방식을 도용은 아니지. 차용을 해서 막 발사하고 날아다니고 뭐 이런 방식으로 구현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만화의 텐닝제브와는 굉장히 차별화된 방식으로 구현을 했다라는 점. 뭐 이게 좀 돋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죠. 볼거리 중에 하나였지.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 계속 되는데 1996년엔 마법의 도시 뭐 탈로를 침입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하지만 이제 그 외노가 거기를 침입했지만 부대는 다 전멸하죠. 그 대나무 숲이 막 갑자기 사라졌다 나타났다 해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그 움직이는 미로 같은 느낌? 네. 대나무 숲이 막 차차차 치고 뭐 그거 이런 좀 거. 멋있었던 것 같아. 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이긴 했어. 네. 그러니까 걸어가면 될 거 아니야. 걸어가도 갇히는 거 아니에요? 왜? 거기 뭐 틈 있던 데다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 대나무가 그 정도로 붙어있으면 생육을 못해. 그러겠네. 그렇잖아. 그 어느 정도 틈이 있을 거 아니야. 다 마법 대나무 아닐까? 갇혀서 죽는 건가 그냥 굶어서? 그래도 좋아? 죽순 먹으면서 이렇게 나가면 되지 않을까? 거기 다 컸어. 나중에 한번 가봐. 좀 갇혀봐. 주승이 없었어. 어쨌든 외노만 살아가지고 마을 입구까지 가. 거기 뭐 연못이 있는데 거기 웬 여자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여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대결을 펼치는데 이 여자가 펼치는 그 권법이 그냥 태극권 같은데 되게 멋있게 하더라고. 막 바람도 일어나고 뭐 오른발로 꼭 동그라미를 그려야 돼요. 오른발 맞나? 몰라. 그렇게 해야 돼. 왼발. 그것도 사실 쿵푸어스에서 나온 거지. 쿵푸어스에서 막 이렇게 그 아저씨 있잖아. 태극권 쓰는 아저씨 있잖아. 이름 뭐지? 마른 아저씨인데 이름은 모르겠네. 원화인가? 하여튼 그 배우가 이렇게 막 돌리면은 딱 주변에 태극권 그 모양이 딱 새겨져 있잖아. 네. 뭐 그런 느낌을 여기서도 그냥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전면에 그냥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뽕이다 이런 거. 저 정확히 말하면 중국 영화 뽕이지. 그렇지. 예전 무협 영화 이런 걸 가져왔다는 거지. 그리고 보기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즐거운데 이제 최신 관객들한테는 어떤 느낌일까? 이런 최신 관객이 너무 최신 웃긴다. 관계? 10대 20대. 그런 어떤 젊은 관객들한테는 되게 색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초능력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외노가 졌어. 그 링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진 다음에 막 웃죠. 왼못에 굴러 떨어진 다음에. 그러더니 다음부터는 여기서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도시락 들고 와가지고 썸 타가지고 결혼을 했다. 나를 쓰러뜨린 여자 네가 처음이야. 그러면서 딱 그 느낌이었어. 진짜 그런 느낌이지. 그렇죠 뭐.
맨날 그런 식이야. 나를 때리는 여자는 네가 처음에 그거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남자 있으면 일단 싸다고부터 때리고 막. 근데 근데 잘해야 되는데 상대 남자가 마음에 있으면 이게 연결이 되는데 마음에 없으면은 바로 고소해요 그거. 그렇지. 예. 경찰서 가야지. 근데 딱 맞은 순간 또 때리네 뭐 이러면은 처음이 아닌 거야. 날 때린 여자는 네가 두 번째야. 뭐. 이놈의 인기 하면서. 자 그리고 어쨌든 이게 이제 샹치 부모인 거지. 네. 자 웨누와 뭐 어머니 배우 굉장히 예쁘더라고. 네, 유명한 배우더라고요. 어디 무슨 미인대 같은 출신. 그래서 어쨌든 엄마는 그 싸울 때 막 날리고 했던 게 뭐 마법의 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뭐 위대한 수호자한테 반납하고 나왔다. 그 위대한 수호자의 힘을 가지고 이제 그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데 마을에서 같이 살라고 했더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반대한 거잖아. 그럼 나가 살지 뭐 이래가지고 출가를 했죠. 물론 이제 힘은 내놓고가 이렇게 된 끝까지 거고. 내놓고 가서 죽게 된 거지 결국은. 뭐 무술은 잘했겠지만 뭐 어디까지나 인간의 힘이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배경은 현대로 돌아옵니다. 향씨는 이제 절친 케이티랑 같이 뭐 주차 기사를 하고 있는데 뭐 케이티랑 얘랑 뭐 친구랑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배경 설명을 해주죠. 뭐 케이티는 뭐 버클리를 뭐 수석을 졸업했다. 그리고 향씨는 4개 국어를 구사한다. 그래서 뭐 주차 기사 왜 하니?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기도 하고. 이것도 외환이가 아니라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묘사를 해서 좀 마음에 안 들 텐데. 그렇긴 해. 그치?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주차 기사야. 뭐 어때? KT가 진짜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런 주차 식으로 기사가 하고 말을 싶다고. 말도 안 돼. 그치. 그러니까 향치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었어. 뭔가 이렇게 앞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나오잖아. 그렇지. 그리고 자기는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숨어 살기 위해서 뭐 그런 거였잖아. 이름도 션으로 바꿨나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애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 호텔 도우맨 정도로 하고 있는 건 이해가 돼. 아니면 KT도 마음 깊은 곳에서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향수 계속 같이 좋아했나? 있었던 거야.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뭐 아이가 어쨌든 학력대로 사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비해서 되게 뭐 그냥 너무 쉬운 일을 하고 또 얘네들이 막 밤에 노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 노래방 가고. 그럼 다음날 일하기 되게 힘든 직업을 또 택하고 있는 거잖아. 뭐 술 먹고 갑자기 그 술도 안 깬 상황에서 막 운전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을 투영한 뭐 그런 게 아닐까. 좀 얇게 투영했지. 그러니까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결국은 가장 큰 책임이 지어진다. 뭐 이런 아이러니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다음날 버스 타고 출근을 하는데 이제 괴한이 습격하죠. 아까 그 바로 레이저 피스트가 이끄는 이제 괴한들이. 여기가 제일 액션이 훌륭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아 재밌었어 여기. 여기가. 목표는 이제 향채 펜던트가 목적이었지만 뭐 거하게 싸우더라고. 처음으로 이제 보여주는 건데 뭐 10년 동안 같이 뭐 친구라고 했지만 이렇게 싸우는 걸 볼 수가 없었겠지. 너 누구야? 눈 땡그레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레이저 검으로 막 잘라내니까 뭐 쇠도 막 동강 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차 버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량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 네, 외국 버스는 그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야 운전하기 힘들겠는데라고 했는데 뒤에 그래서 하나 끊어주죠. 그리고 여기가 캘리포니아잖아. 아, 샌프란시스코. 예. 그래서 좋은 차 막 질비하게 주차했는데 그걸 다 부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심지어 그 CG도 아니고 진짜로 다 뽀겠더만. 어. 뭐 안엔 비어 있는 거였겠지만. 그렇겠지. 예, 뭐 보통 중고차 뭐 그런 거 사서 했겠지만. 돈 많이 나갔겠어. 아무튼 뭐 그런 방식으로 뭐 좀 재밌게 정말 그 중국 무술다운 방식으로 싸우지. 뭐 잠바 벗어가지고 막 휘감고 막 다시 우리는 때리고. 좀 옛날에 자주 봤던 느낌이잖아요. 그치. 이게 다. 그쵸. 성룡. 진짜 성룡이야.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게 한 합에 절대 안 끝나. 그러니까 주먹을 몇 번씩 주고 받은 다음에 몇 방을 때리고 이게 겹치고 겹쳐서 뭐 어렵사리 이기는 방식이잖아 늘. 그리고 꼭 상대도 한두 대 맞아서 쓰러진 다음에 오뚜기처럼 계속 일어나.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이게 주먹을 막아내고 뭐 이런 게 사실 거의 없었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뭐 캡틴 마블 생각해봐요. 뭐 이렇게 한 대 치고 뭐 하고 뭐 보통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싸우다가 여기서는 굉장히 수가 많아졌는데 사실 그게 이제 볼거리가 되고 있는 거지. 물론 현실에서는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됐잖아. 아프지. 아니 아픈 게 아니라 최근에 그 저번에 예전에 한번 어제 먹었어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중국의 종합격투기 선수가 요 중국 무술 뭐 전수 받은 사람들 찾아가서 이제 격투를 했어. 네. 막 코피 질질 흘리고 장난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무술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다는 거지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건 전통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화인 거지. 뭐 재밌게 보고 이렇게 영화에 적용할 수 있으면 다행인 거 아니야? 그리고 요즘 영화에는 이런 거 나오면 꼭 옆에서 찍고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 아. 유튜브나 뭐 그런 거에다가. 그쵸 요즘에는. 아 그렇네. 응.
얘가 그리고 한번 나왔었던 캐릭터라고 하더라고. 그 찍고 있던 유튜버가. 아 맞아 그 스파이더맨에 나왔어요. 맞아 네, 거기 뭐 나왔다고 나왔다고 거기서 하더라고. 또 찍었던 거예요? 뭐 이렇게 대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요즘에는 뭐 어디서 무슨 짓을 하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야. 맞아. 뭐 그런 것들 굉장히 좀 편리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도 있지. 그래서 버스 반동강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결국 괴한들을 뒷칸에 몰아가지고 간신히 벗어나죠. 하지만 그 싸우는 와중에 펜던트를 이미 레이저 피스트가 슬쩍 해갔고 그래서 목표 달성했으니까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 펜던트는 엄마한테 받은 거지. 네. 네가 길을 잃었을 때 뭐 얘가 인도해 줄 것이야 뭐 이런 정도로 네. 굉장히 또 모호하게 얘기를 했지. 너무 대충 얘기하셨어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왜 이렇게 시적으로 얘기를 하냐는 거야.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너 이거 나중에 네 동생이랑 이거 맞추면 말이야. 이 동네 찾아올 수 있는겨. 막 용 이렇게. 눈에 꽂아. 이렇게 얘기를 그럼 해줘야지. 물길이 생겨 그거 지도를 잘 보고 와야 한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진 않는다. 설명이 없다. 자, 그리고 집에 왔더니 저 동생한테 엽서가 하나 도착해 있죠.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만들었던 종이 접기 모양이 그려져 있었나? 네. 뭐 그런 엽서였기 때문에 아 이거 동생이 보낸 거네 하고 그 주소인 마카오로 찾아갑니다. 네. 왜냐하면 동생도 펜던트를 갖고 있으니까 동생이 위험할 것 같다 자기가 구해야 된다 하고 가죠. 근데 KT도 어떻게든 따라붙어. 자기도 가겠다고. KT 왜 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따라와. 아니, 굉장히 위험한 거 봤으니까 얘 혼자 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자기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러게. 아 또 그런 것도 있네. 그냥 사랑의 힘으로. 아 같이 사랑의 하고 힘이다 싶은 이거는. 음. 그래 그렇게 이해해야지 이해가 된다 이거. 큰 개연성은 없네요. 진짜 따라갈 만한. 아무튼 얘 혼자서 할 만한 감당할 만한 그런 건 아니잖아. 얘가 뭐 힘을 잃는 거 봤지만 거기 가서 뭐 머리 쓸 일도 있을 거고 뭐 할 일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근데 얘가 또 중국어도 못 하더라고. 아 쪽- 그런가? 아니 그래도 알아듣긴 했었어요. 조금 해요. 조금. 아니 그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 이심전심이라 난 생각했었어. 뭐요? 그러니까 그 탈로마 집에서. 아니 아니 집에서. 집에서 거의 못 하잖아. 그래도 알아듣잖아요. 할머니가 계속 중국어로 얘기하는데 나 그게 그랬나? 알아들었다고 그렇게. 할머니는 중국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영어로 대답하고 그러니까 알아는 듣는 거지. 아니 스피킹은 안 대충 되고. 나는 짐작해서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에이. 늘 하는 잔소리이기 때문에 똑같이 받아쳤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물어봐 나중에. 영어 못해도 영어 듣긴 하잖아요. 그런 거지. 못 Sure. 들어. 아 우리 영어 잘해 왜 그래? 야 나 미국 시민권자야. 아직도 그거래? 오래 미국 가네. 어쨌든 그래서 동생한테 가보니까 거기가 무슨 불법 투기장이야. 그러니까 전 격투하는. 아, 투기장이라 하니까 너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게임을 많이 했어. 그러게. 불법 격투장이라고 해줘. 그러니까 와우에서 맨날 투기장 해가지고 불법 격투장이죠. 그런데 오너가 동생 샤링이었어. 어쨌든 근데 뭐 동생이랑 한번 싸워서 한번 대판 깨지고 그리고 동생한테 뭐 그 펜던트 갖고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빨리 도망쳐야 된다고 하는 와중에 이미 적들이 왔죠. 여기에 그 윙도 잠깐 나왔었죠. 웡이에요. 웡인가요? 아 웡도 나와서 누구랑 싸우던데. 그래가지고 뭐 근데 걔잖아. 어버미네이션이었어. 어디 나오는 거지? 헐크에. 아, 그러니까 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용돈 버는 거 아닐까? 아 그렇지. 돈 둘이 뭐 어. 조작한 것 같더라고 게임을. 그래서 어범이 아니면은 말이 안 되는데 나중에 그 이름을 부르잖아. 찾아봤더니 맞더라고. 생긴 게 좀 달라지긴 했어. 그래서 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데리고 가잖아 포탈 타고 뭐 가둬놓든가 뭐 그러겠지 뭐. 뭐 대화도 통하는 것 같더만 뭐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동생의 펜던트를 뺏으러 온 군대랑 이제 싸우죠. 근데 뭐 데스딜이랑 싸워서 샹치가 격투를 하기도 하는데 요 장면도 뭐 액션이 꽤 괜찮았긴 했지만 뭐 조명이 싹 비추고 그렇지만 어쨌든 적이 너무 많고 심지어 외노까지 직접 와가지고 그냥 다 잡혀가죠. 여기 그 액션 장면이 엄청 길게 나오잖아요. 그 굳이 왜 안에서 안 싸우고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야지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아슬아슬함이 그냥. 있잖아요 어. 원래. 예. 그 비계라고 하나? 그 네, 안 떨어지게 맞아요. 하려고 네. 거기서 위에서 싸우는데 네. 그걸 대나무로 하는지는 또 몰랐네. 그러게요, 저도. 중국은 좀 그렇게 이렇게. 알아? 그래서 그게 또 늘어지고 뭐 이런 액션들을 구현을 했지만 음. 사실 저는 너무 많이 봤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우리만 많이 본 거 아닐까? 아니 너무 많이 나오잖아. 고층 건물에 싸우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진 않다고 생각해. 그리고 요즘에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잖아 CG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싶었던 거고 뭐 예쁘잖아. 그게 이제 벽면이 건물이 이제 유리로 돼 있고 저편에는 막 네온이 반짝거리고 있고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 그런 액션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막 상하를 오가면서 이제 싸우는 거지. 그리고 아카피나가 그래서 막 뭐 떨어질 상태 되잖아요. 대나무가 쭉 늘어나가지고. 근데 그때 아무런 불안감이 없었어. 누군가 살려주겠지. 샹치가 살려주겠지. 그때 나 동생이 그런 살려주더라고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샹치가 그 버스 전투할 때만 해도 되게 불살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사람들을 적이라고 해도 안 죽이게 하려고 좀 노력한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다 밖으로 날려버려? 뻥뻥 차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맞아. 아 그런 거 아니었구나. 위급하면 뭐.
뭐 굳이 뭐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한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런 하나가 거죠. 떨어지더라고. 나중에 그 아침 되면 그 건물 바깥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양조희 형님이 그 정도는 그래. 처리 못하겠어요. 다 수거해 갔겠지. 다 청소도 했어. 이미 끝났어. 어쨌든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텐닝즈 요새로 갑니다. 그러니까 외누는 여전히 이제 탈로 마을을 찾고 있었고 이번에 목적은 탈로 마을을 습격하려고 해. 왜냐하면 거기에 아내가 갇혀 있대. 누군가 목소리로 자기한테 아내가 거기 갇혀 있다. 우리 얘기를 안 했지만 이미 죽었잖아요. 죽었지. 엄마는. 그렇지. 그 샹치랑 동생이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있었고 네. 이거를 굉장히 단단하게 생각하고 나 그래서 자꾸 이 외누가 아내가 살아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 그 형제들은 네. 몰랐나? 아니면 그냥 전해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죠. 죽는 장면을 직접 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약간 조현병이다. 그래요? 나는 너무 사랑꾼이어가지고 약간 미쳤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목소리가 들리긴 했지. 어둠의 두엘러인가 뭐 그거 하는 놈이. 서큐버스인가 거의 그런 느낌 아니에요? 어쨌든 이 뭐 텐닝즈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애를 이용해야지 우리가 다시 차원의 문을 열고 이쪽으로 올 수 있다. 뭐 라고 개연성을 생각을 있긴 해서 하지. 악마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뭐 유혹하고 꼬시고 계약하고 네. 뭐 그런 방식이 굉장히 좀 편리한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서구식 악마가 살아남는 법 뭐 이런 게 여기 투영이 돼 있지. 텐닝즈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물건인데 이게 멘탈은 보호를 못 해주나 봐요. 그런 아무리 거죠. 육체는 그렇게 불로불사를 만들어줘도. 그리고 늘 이런 무기들이 이제 인간성 내지 정신력을 깎아먹는다는 그런 것들이 있지.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라는 게 어느 정도 한 100년 정도 지속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은 뭐 나이가 들면은 치매가 생기고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뭐 노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육체를 구축하려면 굉장히 강한 정신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흔히 뭐 불로불사를 묘사하는 걸 보면은 일단은 기억력이 많이 쇠퇴하지. 그치. 막 몇백 년, 몇천 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 한 뭐 몇 년 전에 있는 일도 잘 기억 못 하잖아. 그치. 어떻게 기억을 해? 그럼 기억력이 쇠퇴하는 순간 그냥 이 앞의 일 뭐 요 정도만 기억하는 순간 사람의 어떤 영역, 시각 이게 엄청나게 줄어든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아주 편하게 아주 손쉽게 좀 침투당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미 어떻게 보면은 막바지에 치달았다. 너무 오래 살았다. 너무 이 힘을 얘한테만 이렇게 쥐어준 게 너무 오래된 건 아닌가. 왜 10개를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이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거.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보면 반지를 다들 이제 절대 반지 빼고는 다들 뭐 이렇게 그렇지. 뽀빠야 했는데 뭐 여기서 3개, 9개 뭐 그렇게 갖고 있었죠. 뭐 그런데 여기서는 왜 얘가 몰빵을 했을까?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뭐 10개를 다 취합을 해서 혼자 가지고 있다가 뭐 이렇게 악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뭐 그런 것들은 잘 표현이 되지 않고 뭐 언젠가 할까? 잘 모르겠네요. 프리퀄. 어쨌든 여기에서 그 감옥에서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아이언맨 2에서 나왔던 그 트레버라고 하는 애, 그러니까 만다린 역할을 했던 가짜 배우 만나는데 얘가 이제 뭐 탈로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겠다 해가지고 뭐 향치 일행들은 이제 외누를 먼저 막기 위해 탈출을 합니다. 애완동물 그 모리스가 알려준 대로 그 탈로마로 무사히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탈로마로 갔더니 거기에 이제 향치의 이모가 이제 막 자세하게 소개를 해줘. 과거에 뭐 어둠의 드웰러라고 하는 종족이 자기들을 침략했는데 얘네들은 막 인간의 영혼을 빼앗는다. 그래서 걔네들을 저쪽 벽 너머에 이제 봉인해 놨고 우리는 걔네들을 지키는 중이다. 난 자경이언이 나온다고 했는데 언제 나와 했는데 여기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역할일 것 같긴 했어. 굉장히 힘세고 막 무조건 가르쳐 줘야 돼. 이게 항상 뭐 힘을 이렇게 부드러움으로 제압하는 거 이거 항상 사부들이 보여주는 거잖아. 요거 분명히 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전형적으로 했어. 그러니까 늘 하던 방식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 우리 양자경 누님이 했기 때문에 멋은 있지. 근데 샹치한테만 가르쳐주고 왜 샤링한테는 안 가르쳐줘? 걔는 피가 안 흘렀잖아. 여기도 가부장제도 일종의 딸한테 안 가르치죠. 일종의 피가 흐르는 애한테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용을 타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샤링도 피는 흘러. 샤링 왜? 뭐 아빠가 다르니? 같은 엄마잖아. 그러네. 나 지금 잠깐 KT랑 생각했어. 데려온 아이 아니야. 아, 쏘리. 대가리 박어. 아무튼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또 얘기는 막 거기 물로 막 미로 어떻게 가는지 막 보여줬잖아. 네. 펜던트 2개 합치니까 응. 다 필요 없었어. 모리스가 다 가르쳐준 대로 막 꺾으니까 그냥 갔잖아. 그렇지. 이런 쓸데없는 거 아니, 어쨌든 근데- 따라오게 만든 거지. 아니, 그게 근데- 사실이라는 거를 알려줬잖아요. 갑자기 눈앞에서 이상한 게 보여지니까. 탈로머리 있긴 있구나. 그리고 양조위가 부하들을 끌고 온 게 그 길을 못 봤으면 또 혼자 왔을 거 그치, 아니야. 걔는- 부하들 다 모르고. 혼자 와도 됐을 뻔했어. 그러니까 외누는 그런 의미가 있었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그거 외워서 오나 했는데 그게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무슨 1년에 한 번만 열린다는 거를 이제 외누는 그때를 노려서 간 거였고 이 나머지는 그냥 원래도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안다 해가지고 간 거잖아요 미리. 그렇지. 꼭 1년에 한 번 열리면은 꼭 열흘 안에 열리더라. 저기 며칠 안 남았어. 맞아. 빨리 가야 10년도 돼. 그래 10년도. 특훈할 시간은 주고. 그리고 샤링도 뭐 새 무기를 받아가지고 나름 특훈을 하고 KT도 뭐 어떤 할머니인가 뭐 할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이제 할아버지였어. 어. 그러니까 난 둘이 말이 안 통하는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알아듣는 그 이심전심이 좀 느껴져서 뭐 그렇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 아무튼 요 마을에 그래서 뭐 구미호 불사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그 현재 그 현대 사회와 동떨어진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약간 네. 신선마을 같은 느낌이었죠. 이터널스 떡밥을 살짝 흘리죠. 뭐가 나오죠? 그 드웰러를 제압한 게 어떤 위대한 소저의 도움이었다. 아, 그게 그게 이터널스 얘기겠죠, 당연히. 난 용인 줄 알았어. 나중에 나오는 그 용이 위대한 수호자인 줄 알았지. 아무튼 자, 여기서 그래서 양자경이 이제 샹치 훈련시키는 거. 네. 뭐 힘 별로 안 쓰는 것 같지만 이게 부드러움으로 제압하는 거 있잖아. 근데 확실히 그 수기술이 굉장히 멋지더라고. 그러니까 이연걸 같은 경우도 우슈 챔피언 출신이라 그 액션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뭐가 좋으냐라고 하면은 손이 너무 멋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손 촥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게 확실히 그 우슈 챔피언의 어떤 그런 경지가 보인다는데 양자경도 사실 그런 멋짐을 보여주죠. 네. 거기서 딱 드러나는 것 같고. 그 샹치 손을 펴주잖아요. 주먹 쥐고 싸우는 게 아니라 손으로 바람의 흐름을 느껴라, 자연을 느껴라.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도 좀 지겨운 거야. 이게 그치. 힘으로만 뭐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다. 이 자연의 뭔가를 이용해야 된다. 네 내면에 뭔가를 깨우쳐라. 그렇지. 유연함이 있어야 된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제압한다. 뭐 이런 거. 근데 뭐 납득은 가지 않지만 향채가 이로써 업그레이드 했구나. 그리고 나서 결국은 네. 뭐 그냥 태극권 비슷한 걸로 해서 네. 링을 뺏어 버리잖아. 네. 링을 자유자재로 자기가 다뤄 버리잖아. 네. 뭐 그런 거를 굉장히 단순하게. 이걸 어떻게 보면 홍콩 영화, 무협 영화에 대한 향수가 있는 사람들은 뭐 그냥 그거네. 그거네. 됐네. 기연을 얻었네. 이제 강해지겠네. 그런 정도를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뭐 기연까지는 아니죠. 뭐 이모 만났는데 무슨 기연이야. 뭐 어쨌든. 그리고 뭐 향치 회상하면서 뭐 어머니가 죽은 장면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데 그때 이제 뭐 외누한테 원한을 가진 갱들이 습격을 했고 그 후에 이제 외누가 흑화해가지고 막 조직원들 다 죽여버리는 장면도 나오죠. 그러니까 결혼한 다음에 텐닝즈를 봉인을 했었죠. 네. 사용을 안 하고 그런 이유가 있겠지. 아니 인간으로 살고 싶다. 이제 그거 뺀 순간 조금 늙었을 거야. 그렇지 그 사이에 늙었겠지. 그 주름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주름이 많아진 거야 지금. 야 이제 양조위가 뭐 60이더만. 아, 근데 너무 멋있어. 관리 아직까지. 잘했어. 멋있지. 장난 아니었지. 멋있게 늙고 있네. 눈빛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 눈썹이 진해야 되더라. 그러니까 이 동양권에서는 최고의 배우잖아. 그치. 뭐 그런 일은 뭐 다 알고 있는 거 있잖아. 뭐 시무리오한테 부모님이 연락하면은 양조위랑 찍었니? 맨날 그것만 물어본대잖아. 양조위 왔다니 뭐 이런 것만 물어본대잖아. 그게 납득이 되죠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정우성이랑 영화 찍는데 봐. 당연히 정우성 어떠니 물어보지. 야 저기서 사인 좀 받아와라 이러겠지. 그럼. 아 양조위에 비하니까 정우성 너무 짜친데. 아니야. 한국에서 이병헌? 아이, 아니야. 아무튼 그건 아니야. 양조위는 워낙 그 대배우기 때문에 너무 원탑 같은 느낌이라. 어쨌든 텐닝즈가 곧 적당한 시기에 당도를 하죠. 그래서 전투를 벌이면서 외누가 이제 앞장서죠. 그러면서 이제 뭐 마을에 있는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외누가 이제 나이 드립치죠. 내가 너보다 10배는 더 살았다고. 어디 어린 앞에서 버릇없이 이러지 않아요 거의? 그런 그 느낌 느낌이었어. 딱 그 느낌이야. 근데 이게 뭐 직격을 또 했더라고. 이게 되게 의역된 말이고 뭐 이제껏 내가 먹은 소금이 네가 먹은 쌀보다 많다 이런 얘기였대. 아주 중국식이지. 좀 멋있어 이거. 멋있지. 무협 소설의 한 대사 같아. 어쩐지 할아버지가 금방 쫄더라고. 너 몇 살이야 이 새끼야 뭐 이거보다는 훨씬 좋은 대사였는데 그거 가지고 쪼는 건 할아버지 너무 이상하잖아. 뭐 이런 멋진 대사를 알렸다 사실은. 그리고 외누랑 샹치가 대결을 한번 펼쳐요. 여기서는. 근데 샹치가 당연히 상대가 안 되지. 외누한테 크게 한 방 맞고 호수로 풍덩해. 사실 외노가 좀 봐줬어 계속. 그렇죠. 아들인데 어떻게 아들인데 대차게 어떻게 패.
근데 나중에 대차게 패더라고 진짜. 아니 그리고 물에 빠졌잖아. 예. 우리에게 살아나- 물이 있다. 생명의 물이지. 생명의 물. 힘을 얻어와라 아들아. 그러고서 수룡까지 타고 아, 나타나네. 이거 진짜 생명의 물이었어요, 여기서는. 어쨌든 샹치가 잠깐 기절해 있는 사이에 웨누는 그 벽, 어둠의 듀엘러를 가둔 벽으로 가가지고 막 부숴 그거를. 어둠의 듀엘러가 정식 명칭이에요? 모르겠어.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거기서. 자막이 그렇게 나왔었나? 자막에 어둠의 듀엘러, 어둠의 듀엘러 이렇게 그랬던 것 나오니까. 같은데. 듀엘러가 거주자란 뜻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뭐 어둠의 다크 거주자. 듀엘러 뭐 이러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근데 번역한 애가 그렇게 그냥 했으니 어둠의 주민들? 뭐 이 정도가 맞나? 듀엘러라고 해요. 아니. 듀엘러가 좀 멋있는 멋있어 말을 보이잖아. 막 한자어를 만들고 싶은데 되게 어렵네. 아무튼 음. 자, 뭐 그런 거고 문을 부시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날라오잖아 애들이. 조그만 애들. 조그만 꼬붕들이지 뭐 걔네들은. 뭐 용 같기도 하고 박쥐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애들인데 실체가 없지. 물리 면역이야. 그래서 뭘로 싸우냐? 용의 비늘로 만든 무기로 싸우는 거잖아. 그치 용비늘이지 이럴 때는. 아 그런가? 그럼. 그러니까 방어의 목적이 아니었어. 이게 평타가 들어가. 평타 공격이 되는 유일한 무기. 근데 거기 알 무기 되게 많잖아요. 창도 되게 많고 활도 되게 많고 그런 비늘을 용은 몇 개를 뜯긴 거야. 아니 비늘 뜯긴 다음에 다시 낫겠지. 낫죠 그럼. 아무리 놔도 몇 개를 뜯은 거예요. 그때. 자 용아 비늘 뜯을 시간이다. 그렇게 뜯고 가고. 오늘 몇 개만 뜯자. 아 이게 그 철마다 이렇게 허물을 벗은 건 아닐까? 그거는 간절기마다 이렇게 벗고. 껍질이잖아. 그건 용이 아니라 껍질이지. 뱀인데요, 뱀. 얘 무슨 나방이야 용? 아니 파충류 아니야 용도? 날라다니 파충류? 어쨌든 빡쳐가지고 평소에 안 보였을 만하다. 아 용이. 그래서 물에 아. 숨었구나. 그만 뜯기려고. 저 새끼들 또 그랬었구나. 먹겨 막 이러면서 아야 아파 피나. 아무튼 들어갔더니 이제 용이 나오고 이때부터 이제 괴수물이 되지. 아 난 퍼시픽 림 보는 줄 알았어. 아 이거. 이때부터 재미없더라고요 저는. 나도 좀 지루했어요. 처음엔 깜짝 놀랐는데 그냥 너무 뜬금이 없었어. 오. 이게 왜 이렇게 돼가고 있지? 막 그런 느낌이야 보면서. 카이주다 카이주. 그래서 저기 그 차원의 문에서 제일 대빵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하냐 물리 면역이니까 물리로 때리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인데 네. 감독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영혼을 빨아먹지. 네. 그래가지고 영혼 빨아먹은 거를 본체에 공급을 해주고 네. 그러면 힘이 세지고 뭐 이런 방식이었어.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용이 대적을 한다. 근데 용의 이제 영혼까지 빼앗기면 이제 세계 멸망이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용이 뺏기고 있어 진짜 어허. 영혼을. 근데 나는 그런 거 뺏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한번 뺏겼으면 뺏겨? 나는 그래서 뺏기면 어떻게 되나 너무 궁금한 그치, 거야. 그거를 압도를 해야 되는 거야 어. 원래. 야 프리저 4단변씩까지 기다려주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러니까. 그거를 제압을 해야지 진짜 손오공이거든. 그럼. 그걸 해야지 진짜 샹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지. 향치는 쩔이다. 그거 되면은 갑자기 이터널스 나오기 시작해야 돼서 아. 벌써 나오면 안 돼. 마동석 나와야 돼 그러면. 아 그래서 빨리 용 죽어라 용 죽어라 했는데 안 죽었어. 어. 나 용 죽길 바랬어 솔직히. 아이 더러운 자식. 용을 안 죽고 외누가 죽었어. 외누가 제일 먼저 영혼 뺏기지. 양조희 왕초한테. 형이 죽었어. 어쨌든 이제 그 샹치랑 외누가 싸우는 게 나오는데 네. 태국군으로 링을 스틸한다. 네. 하지만 그냥 됐어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러고 줘버리잖아요 어, 다시 그치. 아빠한테. 근데 이제 영혼에 먹히려고 할 때 다시 돌려주죠. 주마등처럼 막 옛날 생각 한번 쫙 하고서 주죠. 어쨌든 이어받았어. 계승자가 된 거지. 외누가 이렇게 링을 딱 줬잖아. 근데 샹치가 계속 울고 있었단 말이야 밑에서. 근데 나는 외누 입장에서 아니 빨리 용 좀 처치하라고 울지 말고 링 맞아, 줬잖아. 그거다. 그런 느낌이었거든. 얘 빨리 처치하고 자기 구해달라고 준 거구나. 그러다가 죽었어. 향씨가 정신 파악 못하고 그만. 에휴. 정신 파악 못했어. 어쨌든. 그래서 여기 괴수물이라는 게 뭐 되게 새롭긴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꼭 했어야 됐을까라는 생각도 좀 너무 들고. 한 영화에 모든 걸 때려 박은 것 같아. 괴소물이면은 이제 듀엘러가 있고 거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샹치가 그 위에 올라가지고 계속 듀엘러를 잡는 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용을 타고 싸우니까 좀 더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수어사이드 스쿼드 봤잖아요. 네. 정확히 말하면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지. 네. 거기서 불가사리랑 싸울 때 뭐 갑자기 낙지가 나오진 않잖아. 그러니까 불가사리를 그 조그만 인간들이 결국 이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역시 히어로물에 걸맞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응. 뭐 나왔어? 그럼 우리도 용이지 뭐. 너 드래곤? 나 용. 뭐 이래가지고 싸우는 거잖아. 사실 서양 용과 그 동양 용이 싸우는 장면을 구현하고 싶었다. 이 욕망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굳이 이 영화에서 라는 좀 느낌은 있었고 그 장면이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 진짜로. 만드는 사람만 재밌었겠지. 재미가 없었어. 눈이 아팠어.
보는데. 그러니까 저거 왜 빨리 안 끝내지? 그 생각하고 있었지. 플스의 그 갓오버라는 게임 보면은 그 작은 인간이 막 어마어마한 그쵸. 괴물들이랑 싸우면서 그 연출이 되게 멋있거든요. 맞아요. 충분히 그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더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이언트 킬링이라는 그 분명히 묘미가 있는데 그게 가능한 장르기도 하고 이게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결국은 괴수 대 괴수, 고질할 때 콩을 붙인 거야. 그런 거는 뭐 충분히 어떻게 보면 가능하긴 하지만 왜 여기서 굳이? 그러니까. 라는 의문은 남는 거죠. 뭐 어쨌든 막타는 향치가 날려요. 그 링을 듀얼러 그 몸속에 박아놓고 왜 하니까 막 갑자기 링 막 퍼져가지고 몸이 그냥 터져버리지 듀얼러가. 그리고 그 전에 KT가 그래도 한 발 쏘죠. 막 화살 한 방 쏘지. 그 용에 가장 취약하다는 그 어디죠? 여기. 영린이죠. 그래 영민이다. 갑자기 한국 양궁 대표가 돼가지고 그냥 빙의해가지고 엄청 잘 쏴. 그리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엄청 털잖아. 내가 말이야. 그래서 쐈는데 맞췄어. 뭐 이런 거. 참.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샹치와 케이트는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샤링은 텐링즈 해체한다고 가죠. 그래서 샹치와 케이트는 뭐 친한 친구 부부랑 또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웡이 처음 문 열고 와가지고 니네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둘을 데려갑니다. 이게 사실 수미상관이었지. 초반에 뭐 과거 이제 학창 시절 얘기를 막 하잖아. 뭐 셋이 되게 친했던 것 같아. 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노닥노닥 대다가 이 부부를 다시 만나서 이제는 너무 과장된 이야기를 하니까 그만 놀려라고 했는데 웡이 데려가는 거. 뭐 이 정도 이야기였지. 네.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마블 세계에서 이제 다들 뭐 대놓고 이제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가면 마스크드 맨이 없는 거야. 그렇네요.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다음 작품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뭐야? 거의 유일하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히어로잖아요. 네. 근데 얘가 벗잖아요. 원래. 벗게 되는 거지. 벗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전편이 뭐였어? 파프롬 홈에서 자기가 벗었지. 폭로를 냈잖아. 아 그랬지. 그 편집장이 폭로했잖아. 그랬지. 편집장 맞지 않나? 그 맨날 나오는 게. 네. 빌런이 네. 그 준 정보로 폭로를 했죠. 그리고 얘가 피터 파커래 뭐 이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돌리려는 얘기 아닌가요? 다음 게. 맞죠? 아마 그런 것 같아. 네. 스포일러 하지 마요. 아니 그거 이미 예고편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해가지고 시간 기억이 돌리는 거 나오니까. 기억이 잘 안 났거든. 그래서 멀티버스가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뭐 닥터 옥토퍼스도 나오고 뭐다 나오고. 그린 고블린도 나오고. 뭐. 그린 나와. 고블린은 폭탄만 나왔지만 뭐 그린 나오겠지. 고블린이겠지. 그래서 더 웃긴 거는 그 전작에 나왔던 토비 맥과이어라든지 네. 그 뭐 망한 어메이징 다 스파이더맨의 나온다면서요. 근데 계속 얘네들이 부인을 하고 있더라. 아이 그래야지. 어차피 나올 거 뻔히 안 들켰는데 그래도. 근데 그런 방식은 사실은 전에 했던 거 있잖아. 뉴 유니버스 애니메이션 네. 있었잖아. 그거랑 똑같죠 사실. 네, 그런 그렇긴 방식. 한데 만약에 나중에 극장에서 그 셋이 딱 쓰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해. 다들 극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와 이럴 것 같아. 뭐 그렇지. 그렇긴 하겠지. 뭐 그걸 노린 거 같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차원문 열고 데려간 다음에 좀 이제 끝나면 이제 쿠키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데려갔더니 영상 통화로 이제 캡틴 마블이랑 브루스 배너랑 같이 회의하는 장면. 그래서 요 태닝제가 굉장히 오래됐고. 근데 이제 브루스 배너는 이제 헐크인 상태로 계속 가는 걸로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때? 근데 이야기 끝에? 여기서는 그냥 다시 그렇죠. 돌아왔나 보지. 뭐 뭐. 뭔가 했나 보지. 또 뭔가 내용이 이제 있을 텐데 우리가 모르는 거겠죠? 그렇지. 뭐 설명해 주겠지 다음에. 그 캡틴 마블 존은 바쁜 척. 맨날 그러잖아. 전화하라고 하는데 전화번호 몰라. 전화가 어디 있겠어. 아무튼 뭐 그런 얘기였고 이 텐딩지가 굉장히 오래된 아티팩트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네. 그리고 쿠키 두 번째 거는 그리고 텐딩지가 어딘가 뭐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치. 요게 이제 하나 떡밥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뭐 뭔가가 찾아올 것처럼, 뭐 뭔가를 부르고 있다는 것처럼. 이터널즈에 나올래나 이게?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나 그래서 샹치 분명히 이제 백남들 쩔이 될 것 같아가지고 왜 마동석도 막 있는데. 닥터 스트레인지 막 아래서 막 쩔쩔 기고 막 이런 거 아니야? 막 이제 빵 셔틀하고. 웡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아 그런가? 그래도 웡은 이렇게 활약하네. 뭐 처음 문도 열고. 셔틀이잖아요. 다철이야 결국. 여기 나온 애들 다 쩔이야 그러면? 아니 그럴까봐 좀 염려가 된다는 거지. 향치 쩔이의 전설도 아니고. 그리고 쿠키 두 번째 거는 이제 샤랭이 조직으로 가서 해체하지 않고 오히려 재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여자도 같이 수련하고 하는 걸로 봐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텐닝지는 유지가 된다. 아까 말 안 했는데 21세기에 꼭 그런 갈고리 같은 걸로 싸워야 돼. 좀 총을 쏘면 안 될까? 일반인들인데. 멋있잖아. 이거 중국계라서 안 돼. 중국계 조직이야 이거는. 이렇게 전통을 무시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이래서 안 돼. 요즘 젊은 것들은. 중폭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그래.
아니 윈터 솔저가 나가서 한 방울 드르륵 갈기면 다 죽을 것 같은데요. 갈고리 그 갈고리로 막죠. 그래. 총알을. 총알 다 막어 얘네들. 그럼. 되게 비효율적으로 생긴 무기처럼 보이지만 또 그거 가지고 나름대로 무술을 구사하잖아. 그리고 뭐 이렇게 썰리는 게 있지. 약간 레이저 비슷한 걸로 이제 처리가 돼가지고 뭐 아무튼 그래서 뭐 태닝즈는 샤링을 통해서 유지가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였어요. 네. 어떻게 봤나요, 다들? 저는 왜 이렇게 쓸데없이 길었을까? 그리고 중간에 이해할 수 없는 유머들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많았어요. 유머가 있었나요? 뭐 노래방 씬 굳이 넣은 거 뭐 이런 거. 아 결국 그런 유머가 하나 나오지. 네. 싸울 때 호텔 캘리포니아를 부르면은 날 때리려는 녀석이 주춤한다고. 네. 그랬더니 그 건물에서 싸울 때 아카피나가 이제 갑자기 그걸 부르는 장면이 나오지. 바로 밀던가? 그러지 않나요? 아니 잠깐 진짜 멈칫은 하는데 뭐 그런다 크게 도움은 안 됐어. 네. 그리고 마지막에 웡이랑 가서 부르는 노래가 호텔 캘리포니아에. 예. 그러니까 여기 캘리포니아다 뭐 그 얘기 하고 싶었나 보지. 뭐 캘리포니아 뽕이라는 거죠 뭐. 그리고 동양인들은 되게 노래방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하지 뭐. 좋아하긴 하지. 노래방 문화가 어쨌든 뭐 가라오케에서 나왔고 그렇긴 하죠. 서양으로 건너간 것도 뭐 그런 거 아니야? 건너간 거잖아. 지금 뭐 어디 가나 다 부르더만. 그러니까. 영화 보면은 그 노래방 비슷한 기기 가지고 노래 부르는 것들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렇죠. 남의 노래 그렇게 막 술집에서 듣고 싶진 않은데 걔네 또 그런 문화가 있더라. 맞아. 무대가 있고 꼭 나와가지고 한 명씩 이렇게 불러. 죽여버려. 그래서 조금 지루했다. 사실 난 블랙팬서를 보면서 이거보다 망작은 안 나오겠지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거든. 블랙팬서가 그렇게 망작이었나요? 그것도 별로였어요. 지루했죠. 조금 중간. 근데 이거 보니까 블랙팬서는 선녀였어 진짜. 저는 이제 이런 솔로 무비가 좀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 네. 그러니까 보통의 뭐 이런 사건이 있어서 영웅으로 태어난다. 이게 항상 어떤 그 히어로 무비의 첫 번째 편은 늘 그랬잖아. 전형적으로. 뭐 삼촌이 죽어서 뭐 그 힘은 뭐 책임을 져야 돼. 그래가지고 각성하고. 뭐 스파이더 뭐 이런 거잖아. 근데 그런 방식이 이제 너무 지루해져서 닥터 스트레인지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약간 벗어나려는 시도들이 분명히 솔로 무비엔 담겨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돌아갔어. 근데 돌아가도 왜 돼? 왜냐면 이거는 동양 동양 히어로니까 뭐 이런 식으로 허용을 했는데 그냥 그렇게 새롭지 않다는 느낌은 결국은 서사가 비슷했기 때문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괴수를 동원해서까지 뭔가 차별화를 꾀한 게 아닐까. 그런데 그런 점들이 조금 뭐 크게 재미있지는 않았다는 생각.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만 봐도 그렇죠. 이 현대 사회 아까 마카오인데 애들이 막 닌자가 나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들이 보는 어떤 동양의 어떤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그런 거잖아. 네. 결국은 이게 동양 히어로를 내세우고 이거 완전 동양 뭐 어떤 뭐 중국의 뭐 이런 걸로 만들었다지만 서양인의 시선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는 느낌은 있었어. 중국과 일본도 구분을 못하는 거지 뭐. 결국 그래요. 진짜 중국과 그렇죠. 일본과 한국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 그래서 거기서도 뭐 아유 코리안 뭐 이런 얘기 좀 나오잖아요. 뭐 갱남 스타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뭐 해서 뭐 비판이 뭐 느껴졌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 네. 사실 그런 거 비슷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짬뽕이다. 말 그대로. 그치 뭐. 한 줄평하고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네. 저는 예전에 강 기자님한테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뭔데? 영화 보고 와서 그냥 그걸 할게요. 샹치가 어쨌든 아빠 링을 물려받는다는 내용을 아주 길게 표현하다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꼭 해줘야 될 것 같았어. 다음은 제가 할게요. 이터널스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그냥 해야겠다. 양조위와 홍콩 무협의 추억을 가지고 2시간 12분을 버틸 수 있었다. 네. 그래요. 가깝고도 먼 동양 히어로 우리에겐 여전히 멀기만 하구나. 너무 그렇구나. 급조한 느낌인데? 급조한 거야. 난 늘 급조해. 네. 자 이렇게 샹치와 텐딩제의 전설 이야기 해봤고요. 그러고 보니까 샹치와는 또 뭐야? 그러니까. 샹치 앤 텐딩제의 전설이야. 아무튼 그랬고. 자, 네. 다음은 화제 넷플릭스 드라마 장안의 화제도 아니고 전 세계의 화제. 그러니까. 네. 오징어 게임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뭐 9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뭐 진작에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대부분 네. 다 보셨겠지. 이야기해볼게요. 네. 자 A보다 발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플렉!